네, 안녕하십니까. 가슴건강센터 원장 파트너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제 뭐 원인부터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까지 해서 쭉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개인별로 보면은 고통의 종류가 전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인데 옆에서 보면 저거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러고 있지? 또 반대일 상황도 있죠. 나한테는 막 심각한 그 상황인데 옆에서 볼 때는 그 문제도 아니야. 왜 그래?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고통의 종류가 이렇게 다 다를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음,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대강이라도 이렇게 좀 건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시간 내서 주제를 가지고 한 또 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할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그 뼈대만 간단히 여러분한테 대요만 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상으로 얘기하면 진화라는 개념이에요. 진화. 우주도 진화하고 인류도 진화하죠. 그러면 각자 개인의 영혼들도 진화를 해요. 근데 진화의 속도가 다 틀려요. 진화의 정도하고. 그래서 한 생에 한 생,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이 뭐그 무명으로 인해서 뭐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계속 진화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그 진화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어, 죽어서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전생에 대한 걸 이제 이제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뷰를 해보고 이번 삶에 있어가지고 뭐 후회스러운 점, 잘못된 점, 잘된 점 여러 가지 이제 종합 검토해서 거기서 보상받을 건 보상받고 좀 아파해야 될 거는 아파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세상으로 올 때는 그러면 요번 삶에서는 내가 뭐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제 큰 그 영혼의 진화 차원에서 뭐가 요번에는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면 거기에 관련된 그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과 성격과 여러 가지가 이제 결정돼 가지고 또 남녀 성까지도 같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제한된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일어나지만 그 숙제라는 큰 틀 안에서 계속 물질계에서 우리가 배우고 터득해야 될 깨달아야 될 것들, 배워야 될 것들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곧 다른 말로는 고통이죠. 넘실대는 곳이에요. 이것은. 근데 그 고통의 종류가 이렇게 그 사람의 숙제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그 각자 그 숙제의 종류는 뭐 보통 12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숙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만의 고유한 그 고통이 되는지 옆에서 볼 때는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숙제마다 아주 핵심만 간단히 짚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옆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바로바로 이게 저기 좀 습득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한테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이 숙제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 어머니들한테는 이 숙제가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 세대에는. 그래서 주기만 하지 이게 받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분들의 특징은 그 자존감이 약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뭘 남한테 받을 게 있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사는 게 차라리 속상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고 받는 거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 밸런스예요. 그 이제 중도 중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숙제를 보시면 돼요. 큰 틀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적응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그 항상 걱정이 많아요. 옆에서 보면 걱정거리다 하는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잠도 못 자면서 막 걱정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이제 구정 들어오죠. 그럼 벌써 구정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제 막 걱정거리가 많아요, 이분들은. 근데 다른 숙제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그때 돼서 대충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한두 번 해보나 뭐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이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평생 구정되면 계속 그걸 반복을 해요. 그분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대로 안 되면 막 이분들은 못 견뎌해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인데 소 같은 고집이 약간 있어요. 주변에서 보세요. 이런 분 있으신가? 예. 발견하시면 이 숙제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존재라는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는 뭐냐면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좀 이분들이 좀 좀 살도 좀 찌신 분들이 있고요. 후리후리한 사람들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보면 되게 원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하려면 그렇게 완벽을 기해요. 이분들이 완벽을 기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되면 자기가 실수 있다는 그런 내재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쉼터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뭐 바깥의 상황을 완벽하게 해놓고 거기서 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계속 불완전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의 쉼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실존하는 능력을 키우면 바깥에서 완벽함을 이렇게 지향하고 안으로 들어와야지 끝나는 숙제예요. 옆에서 보면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한번 밖에 나가면은 퇴근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월화수목 금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금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출근을 해요. 뭔가 거기 불안전하니까 가서 계속 일에 매달려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보세요. 약간 중독성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일 중독성. 주변에서 찾으셨으면 이 숙제의 핵심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자비인데요. 요 자비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자비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한마디로 특성하면 정서적 교류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세상 일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좀 대화가 되나, 뭔가 좀 가슴을 나누고 감성적 언어가 안 통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그래서 아주 이분하고 같이 사시는 분은 아주 힘들어해요. 사람이 나빠서 힘들어한 게 아니고 정서적 언어를 몰라요. 그래서 좀 무뚝뚝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인물이 잘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 잘생긴 얼굴 보고 결혼했다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아주 정서적 교류가 안 돼서 힘들어하세요. 자기만 아는 경향이 있고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요.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공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까 얘기한 자비 공부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 교류가 안 돼, 이분들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하고 자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자비는 엄청 이 사람들이 강해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엄청 약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비는
뭐 내 생각을 막 상대방한테 막 꺼림없이 막 얘기해가지고 이런 상대방한테 막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양적인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약간 음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여성스럽고 어,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 약간 음적이에요. 이분들이 약간 동안으로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남자들도 이렇게 이쁘게 잘 생기셨는데 주로 이 세상을 머리로만 판단을 해요. 자, 일단 이분들은 기질이 좀 약해요. 자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질이 엄청 강하시고, 아시겠죠? 이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비하고 커뮤니케이션 공부하시는 분들은 두 분 다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음, 잘생기고 얼굴 굳어 있으면 자비, 얼굴이 동안이고 굳어 있으면 그러면서 약간 여성스러우면서 자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시겠죠? 두 개 차이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기질적으로는 같은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르신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조라는 게 있는데, 이 숙제는 창조를 잘 못하는 숙제예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잘 어려워하고, 근데 이분들이 그 창조력이 어디로 나가냐면, 자기 남편이라든지 아이들로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합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보세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모이시면 남편들에게 흉을 많이 보잖아요. 아니,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그걸 떠나서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 근데 이분들은 거기에 껴가지고 남편 자랑하고 있어요. 진짜 남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보통 일반적인 여자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분이죠. 착해요, 이분들도. 어.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창조를 해나가기 시작할 때 이분들의 이제 공부가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함이라는 공부가 있어요. 명확함 공부는 뭐냐면 자타 경계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타인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가 이렇게 잘 확립이 안 돼 있어요. 바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자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주로 결혼을 많이 하세요. 자비는 나의 경계가 너무 뚜렷해서 남들이 이 사람을 감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를 수비하고 보호하는데 이 명확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들한테 많이 이렇게 쫓아가요. 이분들이 통도 좀 커요. 주변에서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정직 공부가 있는데요. 이 숙제는 이제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역으로. 앞으로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뭐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데 거기다 조금씩 보태요. 주변에 그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변가예요.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대화라는 건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주고받는 걸 잘 못해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지루하죠. 왜냐면 자기는 계속 말을 이렇게 할 시간을 안 주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좀 사회생활 하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피곤해요. 아까 이 자비 공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서,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한 말로 뻥튀기 한다 그러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키는 거. 인플레이션이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커버할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끌고 나가는 걸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해요. 자기도 자기 말에 막 끌려다닌다고요. 그거를 알아차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속도를 조정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에 근거한 얘기만 할 때 이 숙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숙제는 뭐냐면 상대방한테서 사랑을 찾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끝없는 배신을 당해요. 이분들은 상대방한테 막 올인을 해요. 보통 사람은 왜 그 사랑을 할 때도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숙제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상대방한테 그 올인을 합니다. 다 던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드시 배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을 때 끝나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 숙제도 되게 어려운 숙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공부가 있습니다. 이 숙제도 주변에서 많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 거의 살이 좀 많이 뭐 마른 거는 아닌데 좀 어, 살찐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좀 성격이 예민하고 신뢰는 이게 신뢰를 자기를 신뢰를 못해요. 세상을 신뢰를 못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를 피해자로 놔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많이 받고 남들이 아니 뭐 그걸 가지고 저렇게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막못 이게 해요. 조그만 상처에 뭐래도 그다음에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나 뭐 내가 뭐가 뭐 이렇게 나 같은 것은 어, 살아야 될 뭐 가치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 성격이 예민하고 숙제를 너무 자주 받아서 이 배우자가 되게 피곤해하는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이 욕을 해도 이분들은 별로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아요. 주로 상처를 주면 줬지 자기는 안 받는데 이 신뢰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부단히 매우 경우 바르게 행동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보호 장치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매너도 바르고 경우도 있고 사람 좋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안에 자기 상처를 받지 않게 이렇게 미리 예, 선수를 하는 거예요. 선수를 치는 거예요. 상당히 피곤하게 살죠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를 신뢰함으로써 이제 극복이 돼요. 바깥에서 상처를 안 받고. 그다음에 진실 공부가 있죠. 진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내면에 자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바깥으로 잘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마음이 넓고 호인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속마음은 얘기를 안 해요. 자기 느낌을.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보면 약간 깝깝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서적인 얘기도 아주 잘해요. 가슴과 통하는 얘기도 아주 잘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안 하는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달라요. 커뮤니케이션은 아예 정서적인 얘기를 못하고 그분들은 세상을 이성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분들은 감성도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자기 속마음을 이게 바깥으로 빼내는데 그 문제가 있는 그 숙제를 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실내 공부하시는 분하고 결혼을 주로 하겠죠. 실내 공부는 그 바깥을 향해서 아주 예의 바르고 이렇게 매너 있게 처신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두리뭉실해요. 음, 그래서 그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 이분들의 숙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지구에서는 12번째 숙제는 잘 하러 오시는 분들을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내 공부를 한다 해서 바깥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 하면은 계속 이 주변에 자기 주변에 나의 영혼이 그렇게 그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 이렇게 다 포진시켜요. 그래서 계속 평생을 이렇게 상처받고 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평생 그 상처 안 받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주변에는 자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한테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툭툭툭툭 던지는데 그 말을 받아서 이 실력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처를 받죠. 음. 그 다음에 진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얘기를 잘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감정 얘기하는 걸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 얘기하는 거 되게 창피하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진실 공부하는 사람들, 거짓말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뭐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 얘기를 막 하지, 자기가 그게 자기 흠인지도 모르고 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영혼의 입장에서 야 너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 흠 아니니까 너도 너의 속마음을 얘기해봐 괜찮아. 이런 상황으로 이제 주변에 많이 그러다 놓는 거예요. 진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자비 공부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함 공부하시는 분들, 자타 경계가 없어가지고 상처 많이 받으시는 분들, 남이 슬프면 나도 슬퍼지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같이 기뻐져가지고 이게 나의 기쁨인지 나의 감정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자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또 많이 그 결합을 하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더라도 큰 걸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중도를 터득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게 언밸런스 된 상태에서 오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각자의 고통이 틀린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특히 이게 이제 배우자끼리 이렇게 서로 공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부는 반대로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반대라는 것이 뭐냐면 서로 자기 공부에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나의 정답으로 보지 못하고 어, 그 사람의 잘못된 점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잘못된 점은 맞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그 독일지라도 나한테는 그게 약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 영혼이 그 배우자로 선택해서 그 평생을 살면서 앞에서 계속 그 나의 정답을 보여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 속에서도 이제 직장에서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보면 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꼭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아주 깊은 인연을 그 맺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 친하게 생각하다 안 친하게 생각하다 나의 아픔을 계속 나의 숙제와 관련된 아픔을 주시는 분들은 그 영적으로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결국은 크게 보면 저그 중도 중용으로 들어오는 거고, 요것을 또 명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점수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 보세요. 자비 공부하시는 분이 깨달았어요. 본성을 봤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사람의 습은, 즉 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성격, 몸,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것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 가슴을 여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요 깨달음과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깨달음과 진화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도 진화는 계속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세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본 거는 공의 세계를 본 거지 세계를 본 건 아니잖아요. 존재의 뿌리를 본 거지 이것을 어떻게 꽃을 피우고 가지를 피우고 잎새를 피워서 꽃을 피우느냐는 그건 점수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관계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치유와도 관련이 있어요. 요 숙제를 하다 보면 상처받고 계속 이제 세상과 이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겠죠. 이거는 깨달음보다는 치유 쪽으로 이제 아픔을 이제 치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 쪽으로 해서 계속 중도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8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 수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법론적인 거는. 자, 요걸 알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저 사람 인생 숙제가 보이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뭐 이용할 거냐 그러는데 그러진 않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건지가 들어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 일부러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나의 퍼스널리티가 이미 그 사람한테는 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가 벌써 나한테는 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오답이지만 그것이 나한테는 그게 정답이에요. 자, 이런 세계에서 이 원리를 모르고 깨달음만 찾으러 갈 때, 이 세계에서는 계속 그 사람은 그 오류투성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얻어도 점수를 하는 이유가, 도노 점수라고 그러죠. 깨달음은 갑자기 깨닫는 거지만, 점수는 서서히 해가는 거예요. 진화해가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물론 깨달음은